오늘은 8월에 배당이 입금된 JEPQ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JEPQ는 JP모건이 운영하는 월배당 ETF로 나스닥 100 지수에 포함된 대형 기술주를 기반으로 하면서 커버드콜 전략과 파생 상품을 활용해 안정적인 인컴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 ETF의 가장 큰 특징은 매월 꾸준한 배당 지급과 동시에 주가 상승에도 일정 부분 참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커버드콜 전략 특성상 상승장에서 수익이 제한되는 측면은 있지만 그 대신 옵션 프리미엄을 확보하여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제공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근 나스닥 시장의 상승세가 큰 상황에서 JEPQ가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번 달 JEPQ 배당은 세전 90.91달러, 세후 약 106.95달러가 입금되면서 원달러 환율 1380원을 적용하면 약 12만원 정도가 계좌에 들어온 셈입니다. 저는 240주 정도 보유 중이고 1주당 0.44달러가 배당된 결과물입니다. 매월 지급액은 다소 변동이 있지만 지금까지 연 10에서 11% 수준의 배당률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만족할 만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 역시 투자 비중을 조금 더 늘려볼까 고민했지만 현재까지 배당 목표치에 거의 도달한 만큼 당분간은 추가 매수보다는 현 상태를 유지하며 지켜볼 생각입니다. 안정적인 월배당 흐름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투자 경험이 되고 있습니다. JEPQ는 2025년 4월 한때 45달러까지 내려가며 하락의 정점을 찍은 뒤 반등을 시작해 변동성이 큰 흐름을 보였습니다. 현재 주가는 약 55달러 수준으로 2월 고점 대비 다소 낮아진 상태이지만 전반적으로는 잘 버티며 점진적으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나스닥 지수가 하락폭을 모두 회복하고 오히려 이전 고점보다 높아진 점을 고려하면 JEPQ가 방어적인 성격 덕분에 하락은 막아냈지만 상승을 충분히 따라가지 못한 부분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실제로 JEPQ의 주가는 예전만큼 나스닥 흐름을 그대로 반영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무겁게 움직이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같은 시기 비슷한 배당률을 가진 다른 고배당 ETF들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것과 비교하면 JEPQ는 낙폭이 작았고 회복도 점진적이었지만 나스닥 특유의 높은 변동성에 따라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주가는 50에서 57달러 구간에서 박스권을 형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 조정에서도 큰 이탈 없이 흐름을 지켰으며 반등 역시 제한적이어서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낮은 안정적 ETF의 성격을 다시금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세계의 ETF의 최근 6개월간의 흐름을 보면 먼저 QQQ는 나스닥의 성장세를 가장 잘 반영하는 상품답게 6개월 전의 고점보다도 오히려 현재 약 7.4%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나스닥 지수가 직전 최고점을 넘어섰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성장주 중심의 ETF라는 성격 덕분에 상승장에서 가장 강력한 탄력을 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QYLD는 같은 기간 동안 약 6%의 월배당을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하락폭이 커서 결과적으로는 마이너스 4.97%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배당률만 보면 매력적이지만 상승장에서 주가가 거의 따라가지 못하는 구조적인 한계 때문에 총 수익률은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한 셈입니다. JEPQ는 이 두 상품의 중간쯤 되는 성격을 보여주었습니다. 약 5%의 배당을 지급하며 총 1.3%의 수익률을 기록했는데 나스닥 상승 흐름을 어느 정도 반영하긴 했지만 QQQ만큼의 강한 상승 탄력은 부족했습니다. 이는 커버드콜과 파생 상품을 병행하는 운용 전략의 특성 때문으로 하락장에서는 방어력이 뛰어나지만 상승장에서는 수익 제한이 걸리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 볼 수 있습니다. JEPQ는 나스닥 100 지수를 기반으로 운용되며 포트폴리오 대부분이 대형 기술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최근 편입 비중을 보면 엔비디아가 다시 1위를 차지하며 8.78%로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고 그 뒤를 마이크로소프트가 7.54%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애플, 아마존, 브로드컴, 구글, 메타 등 나스닥의 상승을 이끌어온 대표 기술주들이 상위권에 고르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JP모건이 자체 운영하는 파생 상품 역시 일정 부분 편입되어 있지만 과거와 비교하면 비중이 줄어든 편입니다. 한때 상위 10위 안에 자리 잡을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던 시기와 달리 현재는 주식 중심으로 비중을 재편하면서 지수 흐름을 보다 충실히 추종하는 방향으로 운용 전략이 조정된 모습입니다. JEPQ는 지금까지 꾸준히 매월 0.4에서 0.6달러 수준의 배당을 지급해왔으며 최근 들어서는 다소 배당액이 줄어든 모습이 보입니다. 과거에는 연 9에서 10% 수준의 배당 수익률을 유지했지만 주가 하락과 배당 증액 효과가 겹치면서 현재는 11%를 넘어서는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JEPQ는 여전히 높은 수준의 배당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주가와 배당이라는 두 가지 측면 모두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추구하는 투자자뿐만 아니라 배당과 함께 장기 성장을 기대하는 투자자에게도 매력적인 ETF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JEPQ는 고배당 ETF 중에서도 JEPI와 함께 꾸준히 1순위로 손꼽히는 인기 상품으로 여전히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강한 상승장이 이어지면서
배당주의 인기가 다소 주춤한 분위기가 있긴 하지만 JEPQ는 하락장에서는 낙폭을 제한하고 회복장에서는 완전히 따라가지는 못하더라도 일정 부분 상승을 반영하며 주가 차익과 배당 수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균형 잡힌 성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변동성이 큰 시장 환경에서도 JEPQ는 흔들림 없는 흐름을 유지해왔고 현재도 연 11%를 넘는 높은 배당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주목할 만합니다. 물론 상승장에서의 탄력은 다소 제한적이라는 단점이 있지만 하락과 상승을 모두 고려했을 때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ETF라는 입지를 확고히 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투자 성향에 따라 선호도가 달라질 수 있지만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원하는 투자자라면 JEPQ는 충분히 1순위로 고려할 만한 매력적인 선택지라 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배당과 방어력을 동시에 추구하는 관점에서 JEPQ의 장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블로그의 글을 요약해서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